돌아온 아무거나 연구소. 오늘의 주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. 때는 바야흐로 2021년 8월 3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와! 장안의 화제인 바로 그 권리보장법. 오늘 권리보장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주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박선영 연구원을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박선영입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술인 권리보장법 왜 만들어졌나요?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죠.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. 공통적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가 매우 열악하고 그런 열악함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.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도적 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.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내용이 뭔가요?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. 첫 번째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, 두 번째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관한, 마지막으로는 예술인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, 그리고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절차 제도들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요. 그 전시 공간에서 나체를 표현의 요소로 한 전시를 보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표현의 자유와 그 주민들이 안 볼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떡하나요?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매우 오래되고 사실 지금도 많이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나 권리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얘기구나.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표현의 자유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됐냐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례가 되겠죠. 근데 그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예술가들을 이렇게 검열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했던 사건들이잖아요.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한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블랙리스트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같은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모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 담을 수는 없다. 그러니까 그중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 규칙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지금까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생긴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현장에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장의 질문 코너입니다.